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의 이현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평가인정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에 대한 안내와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 게시판과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및 변경인정 기본계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개요, 2021년 학습과정 평가인정 계획, 2021년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인정이란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이 학습 내용, 시설 설비, 교강사 자격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업 방법에 따라 출석 수업 기반과 원격 수업 기반으로 구분하여 평가 인정을 진행하며 K무크 학습과정,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정,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 등은 교육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다음은 2021년 평가인정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평가체제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운영 여건 평가에 대해 예비 통보 절차를 두고 예비 통보에서 탈락된 기관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을 포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평가지표 세분화 및 준거 재정비를 통해 평가지표 및 준거를 체계화하였으며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신청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인정 신청 가능 학습과정 수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다양한 학습과정이 신규로 개설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회 풀을 확대하고 평가위원의 사전 연수를 공식화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표별 평가 방식을 다양화하여 이를 통해 평가 인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판단에 재량이 없거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지표에 대해서는 국평원에서 직접 평가하여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평가 인정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지표별 작성 기준 및 양식을 구체화하여 평가 인정 신청 편람을 상세화하였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노력과 성과를 평가 내용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학습과정 평가체제 및 평가지표 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평가 인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1년 학습과정 평가 인정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학습과정으로서 최근 2년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평가인정 기본계획 안내 이후 진행되는 평가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평가 영역은 기본 운영 여건 영역과 학습과정 영역으로 나뉩니다. 기본 운영 여건은 인적 자원, 학습 시설 및 설비, 기관 운영 등을 평가하며 학습과정은 운영 실적, 교강사, 수업, 학업 성취도 평가, 학습자 만족도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는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과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을 구분하여 구성되며 세부 내용은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요령에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평가 인정 절차입니다. 기본 계획, 실행 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를 거쳐 평가 인정 관련 조사 확인, 학점 인정 심의위원회 심의 후 평가 인정을 확정합니다. 이 신청이 접수된 학습 과정은 재심의를 거쳐 최종 평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평가 인정 절차입니다. 평가 인정 확정 단계까지는 출석 수업 기반과 동일하며 다만 콘텐츠 개발 완료 시점이 평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30일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예비 평가 인정 통보를 하게 되며 탈락 학습 과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심의 절차와 콘텐츠 완료 보고 후에 최종 평가 인정 여부를 확정합니다. 평가단은 대학 교수 등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기관별 또는 학습과정별 복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표의 경우 전담평가위원이 별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타당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위원회에서는 평가 준거 검토, 평가 결과에 대한 검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인정서 작성 요령 순서에서 평가 지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 영역은 기본 운영 여건과 학습과정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영역별 판정 기준은 기본 운영 여건은 전부 가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지표라도 부적합인 경우 기본 운영 여건 평가뿐 아니라 신청한 전체 학습과정이 탈락됩니다. 학습과정 영역은 가부 평가 지표와 점수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가부 평가 지표 중 하나라도 부적합인 경우 해당 학습과정은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점수 평가 지표의 경우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평가는 서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대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합니다. 대면 평가는 기본 운영 여건 예비 통보에 따른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진행하며 현장 평가는 신규 평가 인정 신청 기관이나 서면 평가 결과 학습 시설 및 설비 확인 등 현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대면 평가 또는 현장 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장 마지막에 실시한 평가의 결과가 최종 결과로 반영됩니다. 평가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면 평가를 기본으로 필요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가 실시되며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합니다. 예비 통보 및 소명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에 한하여 평가 후 평가 결과를 예비 통지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교육훈련기관은 이에 대해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 내용의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소명자료 검토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담당자 인터뷰 등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인정 결과는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의 경우 예비 평가 인정 통보 후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평가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학습 과정의 평가 인정 유효기간은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출석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4년, 원격 수업 기반 학습 과정은 3년이 부여됩니다. 평가 인정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 및 학습 과정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초 평가 인정 신청서에 적시한 내용에 한하여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수정 보완 후 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음은 2021년 평가 인정 사항 변경 인정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인정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평가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추가로 평가 인정을 받는 절차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인정사항 임의 변경을 통한 부실한 학사 운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인정 사항 변경하기 위한 변경 인정과 경미한 평가 인정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 신고로 구분됩니다. 평가 인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관은 변경 신청 사유 발생 일주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평가 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의 경우 평가 인정 기준에 적합한지 조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 인정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평가 인정 학습과정 교재를 최신 개정판으로 변경하는 경우, 평가 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 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 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 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변경 인정 평가 방법입니다. 주소지 이전 등 교육훈련기관 자체의 변경 사항에 대한 조사 확인은 기본 운영 여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학습과정의 변경 사항에 대한 조사 확인은 변경 사항과 관련되는 학습과정 영역의 지표를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시 현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 인정 및 변경 인정 기본계획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실 이은주라고 합니다.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영역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원칙 안내입니다.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 시 신청 편람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의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평가 준거, 평가 중점사항, 작성 양식 및 작성 방법을 고려하시어 작성하시고 평가 지표 단위로 사실대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인정 신청서는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영역과 학습과정 평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 운영 여건 평가 영역은 기간 단위로 한 번에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학습과정 평가 영역은 학습과정별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평가 지표별로 증빙 자료를 첨부를 해주셔야 하시고 신청서와 첨부 자료의 내용이 다르거나 첨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 또는 간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 기준일은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허위사실 등에 의한 신청서 작성 시 조치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보의 누락이나 고의적 오류, 허위사실 등에 해당하는 평가지표, 부적합 또는 최저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석 수업 기반과 원격 수업 기반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석 수업 기반은 6월 4일 금요일 10시부터 6월 16일 수요일 5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웹 신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 교육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회원가입을 승인을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면 그 이후에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서를 통해서 그 메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그 이후에 6월 4일 10시 이후부터 그 평가 인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교육훈련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갖고 계시는 아이디, 패스워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평가 인정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하게 그 수정 보완 기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6월 16일 수요일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신 기간에 한하여 수정 보완 기간을 이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6일 수요일 5시까지 신청을 완료하신 기간에 한하여 6월 17일 목요일부터 6월 18일 금요일 5시까지 수정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 납부 기한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출석 수업 기반과 원격 수업 기반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인정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완료 후에 취소 의사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평가 인정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면 평가 후에 대면 또는 현장 평가가 실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가 일정에 대해서 유선 또는 공문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장 평가 시에는 평가 인정용 외부로 제출한 자료를 출력하여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 기간에 추후 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첨부자료 제출 시 준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첨부자료 제출 시에는 발급 기간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2021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문서에 한해서 첨부자료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는 공식 문서이기 때문에 내부 기한문 또는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식 확인 문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편람의 작성 예시를 저희가 이번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이 꼭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으시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진행 시 평가위원은 평가자료 증빙 및 평가의 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화면, 자료 등을 관리하거나 사본을 생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공별 실습 기자재 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가 참고자료 3번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진행 중에 발생하는 기간의 지위 승계 및 주소 이전 등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서 작성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이 출석 수업 기반과 원격 수업 기반의 연락처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신청 유형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양식 및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그 신청서 표지 등 양식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웹 신청으로 그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양식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작성 양식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명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 인가된 공식 명칭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첨부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간 유형별로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영역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영역에서 기본 운영 여건 평가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평가 지표는 기본 운영 여건에서는 이렇게 7가지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가부평가입니다. 가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나오면 전체 학습 과정이 탈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 항목에 대해서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고 첨부 파일도 빠짐없이 모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 지표별로 작성 방법 및 작성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입니다. 평가 준거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한 명 이상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은 평생교육사를 한 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평생교육사를 한 명 이상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평생교육사가 학점은행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양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평생교육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그 다음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기재된 급수, 자격증 등록번호, 해당 평생교육사의 업무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를 첨부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조직 확보 여부입니다. 운영조직 확보 여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점은행제 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학사관리 및 학습과정 운영조직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 조직은 최소 3명 이상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단 국가무형문화재 교육훈련 기관의 직원은 최소 1명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하지만 저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관이라면 최소 3명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를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 양식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조직도, 업무 분장표를 반드시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내용을 기재를 하여 주실 때에는 조직도 또는 업무 분장표에서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관의 업무로서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학습자 모집, 상담, 학습자 등록 등의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실 확보 여부입니다. 학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실의 확보 여부를 묻는 항목입니다. 작성 양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명, 건물명, 실명, 수량, 면적, 수용 인원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는 행정실이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많이 질의하시는 사항이 있으신데요. 예를 들면 준수해야 되는 일정 이상의 면적이 있는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고 일단 행정실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강사 지원시설 확보 여부입니다. 교강사 지원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연구실, 휴게실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강사 지원시설을 한 종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 시설명, 건물명, 실명, 수량, 면적, 수용 인원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강사 지원시설이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를 해주실 때 평가위원들이 잘 확인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 해당 도면에다가 같이 체크를 해주셔서 표시를 해주셔서 첨부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 지표는 학습자 지원 시설 확보 여부입니다. 학습자 지원 시설로는 학습자들을 위한 휴게실, 도서실, 인터넷 카페, 세미나실, 기숙사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한 종 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시설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여부를 작성 양식에 맞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 자료는 학습자 지원시설이 위치한 배치도 및 도면을 면적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간 운영 관련 규정 수립 여부입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규정, 예를 들어 학사 운영, 학적 관리, 학습 과정 운영, 강의 평가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는 규정 또는 규칙 등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들은 평가 인정 학습 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평가 인정 학습 과정 운영 지침,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등에 의거하여 학점은행제 교육훈련 기간 운영 규칙 또는 규정 등을 수립하였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 과정에서 갖고 계시는 운영 규칙 또는 운영 규정들을 제정일, 개정일, 주요 내용들을 작성 양식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계시는 운영 또는 규정, 규칙들을 첨부 자료에 첨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상담 창구 운영 여부입니다. 해당 지표는 학습자 상담에 필요한 상담 창구 또는 상담 관련 규정, 규칙을 갖고 계신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작성 양식은 상담 창구 또는 상담 규정 둘 중에 한 개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의 상담 창구 또는 상담 규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 운영 여건을 갖춰야 되는 평가 지표에 대한 작성 방법과 작성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영역의 학습 과정 평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과정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가부 평가와 점수 평가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 평가에서 가부 평가는 8개 지표가 있습니다. 가부 평가이기 때문에 부적합 항목이 한 개라도 나오면 해당 학습 과정은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평가 지표가 있고 각각의 지표에서 첨부 파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부 평가에 해당하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실적의 적합성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최근 2년간 표준교육과정 학습과정에 준하는 학습과정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90시간 이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묻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과정별로 모두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2년간을 묻고 있기 때문에 2019년 그리고 2020년 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각 연도별로 일반 학습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인지를 구분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를 보시면 간호학 전공과 간호학 전공이 아닌 학습과정별로 첨부 자료가 다릅니다. 이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문의를 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2년간 운영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보통 어떤 것을 내는지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 예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학 전공의 학습 과정은 다음 중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해당 학과 설치 관련 자료, 증빙 자료 예시를 들었습니다. 학칙, 대학 요람, 홈페이지 캡처 자료 등을 보통 많이 제출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교육과정 운영 실적 자료는 보통 학생 모집 홍보 자료, 출석부, 성적 평가 자료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제출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를 해주셔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교강사 결격 여부입니다. 평가 준거는 내국인 교강사 또는 외국인 교강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교강사 결격 여부는 기존 교강사든 신규 교강사든 모두 해당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 인정을 신청하시는 모든 교강사에 대해서 결격 사유 조회 회보서를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대학 본교 소속의 전임 교원일 경우에만 또는 현직 공무원 신분일 경우에만 인사기록카드 또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결격사유 조회 해보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작성 방법 안내는 해당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결격사유 업무 처리 요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부 자료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성 방법 6번에 보시면 결격 여부는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X에 체크,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O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교강사 자격의 적법성입니다. 해당 지표는 교강사가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교원 자격 또는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작성 양식에 보시면 학력 및 경력과 학위 및 전공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강사에 대한 인적 사항은 앞서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표에서는 학력 및 경력과 학위 및 전공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작성 방법 5번에 보시면 학력 및 경력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가, 나, 다라, 마바, 사에 대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첨부 자료는 1번 교강사 학력 및 경력사항. 이 자료는 저희가 안내해드린 참고자료 2번의 양식을 준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첨부 자료는 담당 정보 분야 학위 증명서, 세 번째 경력 증명서, 이렇게 3개 자료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 교강사는 이 3개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 교강사는 별도의 첨부 자료를 제출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존 교강사 중에 신청 학습 과정과 세부 전공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첨부 자료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강사 교수 시간의 적정성입니다. 학점 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교강사 주당 수업 시간이 1인당 4과정 18시간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실습은 24시간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점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으로 강의실, 실험 실습실 확보의 적절성입니다. 해당 지표는 이론 강의실 면적의 한 명당 1제곱미터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체능계 강의실 및 실험 실습실의 면적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가해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의 시설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작성 양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과정이 학습 과정이 이론 과정인지 실습 과정인지 에 따라서 1인당 학습자 면적의 기준을 충족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설비 확보의 적절성입니다. 해당 지표는 표준교육과정의 실험 실습 시수가 있는 학습 과정에 따른 실습 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참고자료 3에 제시되어 있는 전공별 실습 기자재 기준에 따른 필수 기자재를 확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다만 참고자료 3에 실습 기자재 기준이 제공되어 있지 않더라도 표준교육과정에 실험 실습 시수가 있는 학습 과정이라면 해당 학습 과정에서 사용될 실습 기자재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자료는 8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 기한문 기간장 직인이 날이된 물품관리대장을 첨부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물품관리대장의 경우 신청서에 작성된 해당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항목에 대해서 음영 표시를 필수적으로 해 주신 다음에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표준교육과정 시수와의 적합성입니다. 평가 인정 신청 시 학습과정의 학점 및 수업 시간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학점 및 수업 시간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습과정별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학점 강의 시간과 실습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교육훈련 기간에서는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과정 교재의 적합성입니다. 평가 인정 신청 학습과정의 주 교재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교재인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주 교재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교재는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 작성 방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첨부 자료는 교재 표지, 교재 목차 및 판권면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체 제작 교재이거나 미출판 교재인 경우에는 전체 파일을 첨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점수 평가에 해당이 되는 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점수평가 지표는 총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10개의 항목이 각 1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이고요. 70점 이상인 경우에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지표는 하나의 작성 양식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 준거를 고려해서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성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의 적절성입니다. 해당 지표는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에 의거하여 학습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습과정명에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의 교수 요목에 제시되어 있는 학습 목표가 자동 입력이 되고요. 교육기관에서 설정하신 학습 목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 준거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과의 부합성입니다. 해당 지표는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성 양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주차별 수업 계획과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과의 부합성부터 뒤이어 나오는 5개의 지표가 이 작성 양식 하나로 평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업 계획서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해당 지표, 즉 50점에 해당하는 이 지표들에 대한 점수들이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잘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성 예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성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학습 과정명은 신청 학습 과정명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주별은 15주 기준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교육기관에서 8주 또는 15주대로 교육기관의 사정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되시겠지만 이 해당 수업 계획은 15주 기준으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사시는 신청 학습과정의 주당 수업 시간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 과정인데 강의 2시간, 실습 2시간으로 이루어진 학습 과정일 경우에는 각 주별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등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내용은 다음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강의 세부 내용을 주차별로 세부적으로 잘 드러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교수 요목, 학습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주차별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이 잘 연계되어 있는지, 수업 계획 기술 내용에 오류가 없고 최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주차별 수업 계획의 내용이 학습 분량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반영하여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에는 주제별로 수업 내용에 필요한 학습 자료, 과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에는 현장 실습 운영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실습 운영
과정만 해당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계획서는 3.1.2.1 표준교육과정 교수 요목과의 부합성부터 수업 계획의 체계성, 수업 계획의 구체성, 수업 계획의 충실성, 학습 분량의 적절성 이상 5개 지표가 하나의 양식으로 평가되니까 해당 양식을 충실히 작성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계획의 체계성은 학습 목표와 주차별 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작성 양식은 앞과 동일합니다. 수업 계획의 구체성입니다. 주차별 수업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구성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도 앞과 동일합니다. 수업 계획의 충실성입니다. 수업 계획 기술 내용에 오류가 없고 최신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내용도 앞과 동일합니다. 학습 분량의 적정성입니다. 주차별 수업 계획의 내용이 학습 분량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방법도 앞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방법 및 수업 자료의 적절성입니다. 교수학습의 질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는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수업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작성 양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업 방법과 수업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요소의 적절성입니다. 학습 과정 특성에 따른 평가 유형, 평가 기준, 항목별 평가 비중 등이 반영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작성 양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요소별 비중과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획을 기술해 주시면 되십니다. 평가 문항 관리의 적절성입니다. 시험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 유지 및 엄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기관의 노력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정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습과정은 기재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평가문항 출제 기준, 평가문항 난이도 관리 기준, 평가문항 검수 기준, 평가문항 보안 관리 기준, 평가도구 개선 및 관리 노력에 대해서 해당 교육기관의 노력들을 상세하게 잘 기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강의평가의 적절성입니다. 이 지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다르게 새롭게 생겨난 부분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실적입니다. 강의평가 방법 및 절차, 강의평가 결과의 환류의 적절성, 강의평가 결과 등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요. 새롭게 생긴 거는 코로나19 대응, 학습자 지원 서비스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작성 양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강의평가 관련 증빙 자료, 코로나19 대응 실적 관련 증빙 자료 이렇게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신청 편람 출석 수업 기반 평가 영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